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꼭 좀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꼭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종목들 급등 타이밍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매우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포스코 케미칼이 고점을 이제 다시 돌파를 하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영상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또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강조를 드리면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 쪽도 모아 가셔야 된다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20% 이상 다시 한번 급등을 하고 급등 타이밍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포스코 케미칼 마지막 맥점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제시를 해 드렸었던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수익을 창출을 시켜 드리고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정보들을 드릴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2만 명 돌파 이벤트로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100%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는 지금 리사이클링 테마주 여기서 이제 폐플라스틱부터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지금 현재 대기업들이 수조 원씩 올해 투자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매우 이제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급등 타이밍 구독자분들이다라고 하면은 꼭 확인을 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아직 확인 안 하신 분들 지금 투자 포인트부터 관련된 종목들까지 지금 총정리를 해 놓은 지금 이제 자료집이니까 꼭 확인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현재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11월 달이 왜 중요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중요한 정치 이벤트가 현재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을 결정을 하는 중간 선거가 지금 진행이 되고요. 지금 이제 시진핑의 3년임을 결정을 하는 중국 같은 경우는 당대회가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정치 일정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이 정치 일정 때문에 경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11월이 매우 중요한 일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꾸준히 모으셔야 되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꼭 한번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진핑 중국 당대회에서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다가 기대지 말고 자립하고 자강하자. 지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중국이 어마무시한 기술력을 뽐내고 있죠. 미국이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 매출에도 하지만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테슬라를 꺾고 비아디가 이제 세계 1위 친환경차 업체로서 떠오르게 됐는데 비아디가 사상 최대 매출을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완전 바닥이에요. 지금 2%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땅 파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처음으로 지금 재고 발생이 떴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아니다. 뭐 어느 정도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해 가지고 잠시 잠깐 문제다."라고 하는데 지금 재고 발생이 일단은 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결국에 지금 테슬라가 배짱 장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죠. 가격이 너무 비싸요 지금. 뭐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년 새. 그래서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잘 팔기 위해서 수익성을 낮추고 가격 인하 고려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제 핵심적으로 이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이게 여러분들이 보이실 수가 있는 게 2차 전지 다가오는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내년부터 상용화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쪽에다가 왜 목을 매는지 이 이후로 이 지금 이슈가 이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이슈가 왜 지금 다가오는 2차 전지 이슈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인지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었던 11월 글로벌 정치적인 이벤트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시진핑이 지금 20차 당대회 개막식에서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강조를 했어요. 지금 전기차라던가 신에너지차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차까지 합쳐가지고 전기차까지 신에너지차다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그러면서 전기차 시장이 이미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 3대 시장 중에 글로벌 리더로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죠. 2차 전지를 일단 기본으로 찍고 이 자체에서 지금 전동화로 넘어가는 이 완성차 업계 흐름에서 세계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를 하는 것이 목표다.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기술 개발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전동화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해서 현재 지금 이제 중국의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는 전기차로서 전동화가 정말 완벽하게 성공을 했다.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신에너지차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는 게 열풍을 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중국이 지금 이제 전기차라고 하던가 2차 전지 셀업체나 양극재 업체까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자국 내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은 지방 정부로부터 수조 원대 투자 유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지금 보이시게 되면서 해외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 업체와 투자를 나눠 가지고 하는 합작사 설립이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진출할 때 같이 이제 진행이 됐었고 미국의 이제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상하이 자동차 이런 애들하고 같이 지분을 나눠 가지고 합작사를 설립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중국에서 자동차를 팔게 된다라고 하면은 합작 지분에 의해서 실적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도 전기차 쪽으로 너무 막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올해 기준으로서 중국의 전기차의 침투율이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차량의 10대 중에 지금 2.7대가 현재 지금 전기차라고 하는데 엄청난 지금 세계 최고의 침투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전기차 침투율의 목표치를 올해까지 진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미 초과 달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전기차 판매, 구매에 들어가는 이 보조금들 같은 경우를 점점 지금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2천 위안이었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1,000 위안까지 반토막이 났어요. 이 보조금이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보조금이 일몰 정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중국 시장이 공략이 쉽지 않은 이유는 자국 내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는 이런 이제 뭐 내용들에 있어서 중국 자국 업체들에게 지방 정부가 수조 원대 투자를 유치를 해주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현지 업체 같은 경우도 합작사 설립을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적 같은 경우도 노나먹고요. 지금 현재 이제 올해 9월까지 중국 내에서 EV 전기차와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량이 434만 대, 전년 동기에서 2배 이상이 급증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전기차 침투율이 30%가 육박을 했고요. 목표치를 지금 현재 초과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지금 이 전기차 소형 스타트업 중에서 양산에 실패를 한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도태가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제 대형 업체들 위주로 시장이 재편이 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기업들이 지금 중국의 대형 업체들로 전기차가 포함이 된 뭐 니오라고 하던가 이 위에 이제 뭐 비아디라고 하던가 이런 대형 업체들이 이제 글로벌 진출 시기를 가닥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중국이 중요한 거는 미국 쪽으로는 진출이 아예 불가해요. 유럽에서 이제 전기차 쪽에 한국과 중국과 유럽 업체가 격전을 벌여주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니오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상반기 2분기 때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 2조 매출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적자가 5,700억으로 오히려 적자가 더 늘었어요. 뭐 스타트업 중에 이제 뭐 샤오펑이나 리오토 얘네들 같은 경우도 대량 양산에 성공을 했는데 이 1세대 그러니까 이 양산 자체가 힘듭니다. 완성차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연구 개발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스타트업 업체들 같은 경우도 리비안 아니면 이제 루시드 아니면 이제 뭐 피스커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 양산이 지금 못 하고 있죠. 시제품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업계 자체가 이 양산을 하는 게 매우 힘들어요. 근데 이 양산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서 실적들도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기 마련인데 지금 샤오펑이나 리오토 이런 중국의 양산에 성공을 한 1세대 전기차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너무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수익 구조가 엉망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손해다. 현재 지금 글로벌 친환경차 1위. 그러니까 EV 순수 EV로 진행을 하게 되면 여전히 테슬라가 1등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뭐 상반기 때 비아디가 뭐 전기차 1등 했다. 난리를 쳤는데 그게 이제 사실상 아니에요. 친환경차 이제 EV와
하이브리드가 이제 같이 포함이 돼 있었죠. 그래서 글로벌 친환경차 1위 비아디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 영업이익률이 2% 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특히나 CATL 같은 경우도 글로벌 2차 전지 1위 업체인데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률 4% 조금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업계가 양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는 있으나 이번에 리튬 가격이 폭등을 하고 다른 이제 원자재 가격들 같은 경우도 폭등을 하게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급감을 하고 오히려 적자를 보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더 증가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에다가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조치를 내렸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이 반도체 장비를 중국 공장에 있는 쪽으로 이제 이게 보내려고 하면은 이걸 이제 막겠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장비를 이제 수입을 해서 이걸 중국 공장에다가 보내는 걸 자기 돈으로 사서 자기 공장에다가 보내는 것도 막겠다라는 게 지금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일단은 1년 동안의 수출 규제를 유예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서 미국 자국 업체들인 인텔과 마이크론에다가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수출 제한 품목에 원래 시스템 반도체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여기에 지금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까지 메모리 반도체 얘가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주력 상품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1차적으로는 중국을 견제를 하려는 것이 목적으로 보이겠지만 중국으로는 지금 이제 첨단 제조업의 주도권을 아시아로부터 지금 빼앗아 오려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점유율 하락에 대한 우려가 그러니까 기술적인 견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재 우려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현재 이 IRA 법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IRA 법안이 표면적으로 결국에는 중국에 편중이 돼 있는 2차 전지 공급망을 흔들어 보겠다. 미국 쪽에 좀 우호적인 나라들의 2차 전지 공급망을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지금 이제 표면적인 내용인데 지금 현재 미국 안에서는 어차피 중국 전기차가 미국 공장 안에다가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안 팔립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중국 전기차를 사겠습니까? 아무리 싸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중국 전기차가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지금 유럽에서 판매하는 비아디 차량 같은 경우 1억 넘는 모델들도 굉장히 많아요. 벤츠보다 더 비쌉니다. 어차피 안 팔린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 그룹이 미국 내에서 아직 전기차 전용 공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IRA 법안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는 중국을 지금 목적으로 했었겠지만 사실 지금 직격탄을 맞았었던 거는 현대차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9월 달 이후부터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판매량이 미국 내에서 급감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포드, GM, 스텔란티스 이런 지금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전동화가 한 템포 늦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엄청나게 광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기차 충전 인프라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매우 어려워요. 이게 지금 점진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이제 당시 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배터리 기술 개발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그러니까 미국의 판매량 탑3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트럭입니다. 픽업 트럭. 근데 여기를 이 픽업 트럭을 현재 지금 2차 전지를 통해서 전기차로 만드는 기술력이 확보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전동화가 한 템포 늦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톡 튀어나가게 되면서 전기차 시장을 미국의 전기차 시장을 잡아먹어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대차 그룹으로부터 오히려 지금 포드, GM, 스텔란티스 자국 완성차 업체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조치였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IRA 법안도 그렇고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결국에 지금 정치적인 목적이 끼어 있어요. 지지층을 결집하고 미국의 완성차 업체에 전동화 시간을 확보하겠다. 결국에 지금 지속적으로 중국이라던가 아니면은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강경한 발언들이 단기적으로 보름 정도 동안은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강하게 말하면은 말할수록 정치적으로 지지층이 집결을 하니까
결집을 하니까 그런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런 관점에서 이제 냉전 이후로 30년 동안의 세계화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이 끝이 나고 몇십 년 동안 냉전이 있었죠. 그런 과정에서 이 냉전이 끝이 나고 30년 동안의 세계화 흐름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번에 신냉전 구도가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팬데믹을 통해서 이 신냉전 구도가 형성이 되기는 하였으나, 팬데믹을 통해서 인터넷 플랫폼이 매우 급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유형의 부분들 같은 경우는 냉전 구도가 진행이 되면서 일명 이제 "경제 블록하다."라는 말을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면밀히 살펴보면은 인터넷상에서는 세계화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일명 무형의 세계화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유형의 세계화가 감소가 되는 부분은 무형의 세계화가 어느 정도 상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려만 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우크라이나의 전쟁 협상 같은 경우는 연내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지금 이제 내용들이 많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중간 선거 이후로 공화당이 이제 상원하원 먹어버리게 되면은 사우디 쪽과 화해 모드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 관세 같은 경우도 완화를 할 수밖에 없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당대회 이후로 코로나 봉쇄 정책 폐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몇 번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 달 뭔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인플레이션 위기들, 현재 지금 이 증시의 지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가오고 계시는 뭔가 안 좋은 얘기 투성의 그런 이제 뉴스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뭐 9월 달, 10월 달 충분히 선반영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11월 기점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의 제스처들이 풀려지게 되면서 증시 같은 경우도 매우 이제 활발하게 돌아갈 것이고, 이런 증시의 반등 지점이 나가주는 순간에서 성장주 중에 이 가장 중요한 성장주인 2차 전지가 증시 랠리를 주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전기차, 2차 전지 산업이 확장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테슬라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고 있어요. 작년에 지금 달러로 본다라고 했을 때 53,000달러에서 최근에 달러 판매 가격이 70,000달러까지 31%가 급등을 했죠. 이거를 지금 이때 당시 때 작년 초에 환율이 1,100원이었죠. 최근에 지금 1,400원 이상까지 간 상황인데, 이걸 지금 원달러 환율을 급증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작년에 5,800만 원에서 지금 현재 9,776만 원으로 기본 스탠다드 가격인 모델 3 가격이 70% 가까이 급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비싸졌는데 당연히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이렇게 테슬라가 잘 나가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배짱 장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도 이쪽에 이제 상하이, 기가 상하이가 있는데 중국 내에 테슬라 지연 시간이 4배가 감소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시키면은 일주일 미만의 배송이 된다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이시는 것처럼 3분기 때 처음으로 2만 대 이상의 재고 발생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테슬라도 지금 지속적으로 배짱 장사 그리고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이제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제사를 깎아 먹어가면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만 지금 배짱을 부리면서 모두 다 이 가격을 고객에게 전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재고를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은 독일에다가도 엄청난 돈을 퍼부어서 팩토리를 만들었죠. 테슬라도 지금 텍사스에서도 이제 지금 또 공장 돌아가야 됩니다. 상하이도 지금 증설 어마무시하게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재고가 쌓여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가 비용이 너무 많이 생겨요. 이게 진짜 좀 재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가격 인하를 고려할 것이고, 정상적으로 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또 다시 한번 이제 이런 좀 이제 판매량이 급증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결정적인 내용, 바로 이 테슬라의 배터리 내재화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원래 지금 17년, 18년도 당시 때 배터리 데이 진행을 했을 때 당시에 지금 이제 배터리 내재화가 가능한 시기가 올해였습니다. 올해.
근데 완전 늦어버렸죠. 다 망해버렸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유럽 배터리 내재화 거점 공장이 독일 쪽에 있었는데 예 베를린 기가 베를린 쪽이랑 가까운 그 배터리 공장이었습니다. 이거 지금 계획을 무기한 보류했습니다. 시제품으로 설치해 놨었던 배터리 장비 전부 다 텍사스로 다 보내 버렸고요. 지금 현재 텍사스에서도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배터리 수율이 50%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2차 전지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노스볼트 같은 경우도 지금 수율 확보가 안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테슬라도 수율 확보가 안 되고 있고요. 결국에 지금 토요타 같은 경우도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배터리 내재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돈만 쓰고 돈만 깎아먹고 배터리 수율을 확보를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 배터리 공장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려면은 90% 이상의 수율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 지금 이제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도 차세대 배터리 양산을 위해서 이 라인을 전부 다 국내 증설을 했어요. 이 국내의 모든 기술력들이 총동원이 돼 있기 때문에 원통형 배터리 라인이 바로 국내 증설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에 이 원통형 배터리 라인 같은 경우 특히나 LG에너지 솔루션 쪽이 중요하겠죠. 국내에서 지금 현재 생산이 이제 되었었던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배터리 3사 쪽에서 배터리의 성능을 개선을 하게 되면서 계속 이제 차세대 배터리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내재화에 성공을 해도 배터리 3사들의 기술력이 부족한 조금 하위급 배터리들을 양산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한 2025년 정도까지는 이런 현상들이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지금 현재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일단은 파나소닉이 내년 상반기 때 양산 계획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가 가장 중요한 배터리예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단기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 2차 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지금 전량을 일단은 양산을 시작을 해서 테슬라 쪽으로 납품을 하고요. 내년 상반기 때 양산을 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일본 내에 파나소닉 이제 공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올해 계획이 나왔었던 거 캔자스 쪽에다가 이제 바로 이제 파나소닉이 미국 공장도 짓겠다. 이 내용들까지 나와줬었죠. 현재 지금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과거에 CATL과 2차 전지 양강을 어느 정도 EV 쪽에서 형성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세계 1위 하이브리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도요타 쪽의 하이브리드 전지를 파나소닉이 독점을 하고 있었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CATL과 출혈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리튬이온 배터리 쪽에서 출혈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양적 성장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테슬라라는 고객을 잡기 위해서 집중 전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캐파의 투자가 별로 안 들어갔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IRA 법안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미국 내 중국 기업이 퇴출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토요타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요 고객이 지금 현재 이제 배터리 공급망을 다양화를 해버렸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중요한 완성차 업체 혼다 같은 경우도 지금 LG 쪽과 협력을 했고요. 토요타 같은 경우 지금 LG 쪽과 협력을 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인 토요타를 놓치고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도 이번에 굉장히 크게 잃었습니다. 이게 완전 2위권에서 4위, 5위권까지 확 밀려버렸죠. 지금 현재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증설 투자를 지금까지 미뤘고요. 그러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을 하게 되면은 테슬라 내 가지고 있는 매출 점유율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오창 공장에다가 7,300억 투자가 들어왔죠. 이 7,300억 투자가 뭐냐?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내년 4분기 지금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파나소닉은 내년 상반기,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내년 4분기입니다. 양산이 조금 늦죠? 근데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양산을 한 원통형 배터리를 테슬라 쪽으로 납품이 계획이 들어가고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 원통형 배터리가 왜 중요하냐? 양산 속도가 매우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주 잔고로 볼 수가 있는 내용들을 굉장히 빠르게 고객에게 납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가 양산이 시작이 되게 되면서 배터리 셀 업체들의 실적이 갑자기 폭발을 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이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라인업들을 전부 다 고쳐버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LG에너지솔루션이나 뭐 배터리 3사 내지는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고요. 이 원통형 배터리 라인을 전부 다 만들어야 돼요. 지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애리조나 원통형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연내 글로벌 1위 완성차 1위인 토요타 쪽과 배터리 공급 MOU까지를 맺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멀었죠. 이 내용은 지속적으로 테마 쪽으로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기 직전에 배터리판을 뒤집을 수 있는 아주 뭐다 현실적인 게임 체인저 이 4680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차세대 배터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에게 왜 4680 배터리가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배터리데이에서 발표를 한 새로운 기술인 이 셀2 바디를 위해서는 원통형 배터리 적용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2 바디가 뭐냐면은 원래 배터리가 전기차에다가 싣기 위해서는 모듈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 팩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방어 장치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모듈까지 이제 장착이 되고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완성차에까지 탑재가 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행되고 있는 2차 전지가 전기차에 실리기 위해서는 2중, 3중, 4중으로 보호 장치가 들어가요. 그 보호 장치가 전부 다 비철금속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주 혁신적으로 배터리의 보호 장치를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배터리를 원형 배터리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세워서 이런 식으로 지금 뭐다? 벌집 형태로 이거를 안정적인 구조성을 확보를 해서 이게 지금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비행기 날개 구조입니다. 허니콤. 그래서 벌집 구조가 이제 비행기 날개 같은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띠죠. 그래서 지금 이 자체로 모든 배터리의 보호 장치를 날려버리게 되면서 양산도 빠르고 가격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도 많아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이제 그 차량들을 지금 이제 양산을 하기 위해서 이 원통형 배터리가 적용이 되는 게 필수적인데 아직도 지금 시제품에 그치고 양산이 지금 실패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대량 양산 지금 현재 뭐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세미 트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뭐 이제 로드스터라는 스포츠카 브랜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결국에 지금 현재 폭발을 하는 전기차 수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전기차 대량 양산을 하기 위해서 LG에너지솔루션과 파나소닉의 4680 차세대 배터리 양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년 이상 동안에 테슬라 쪽에 중요한 모멘텀들이 없었죠.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원통형 배터리 개발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테슬라 관련된 재료가 국내 증시에서 부각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결국에 일단은 배터리 기술이 개발이 되게 되면서 일단은 픽업 트럭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하이니켈 배터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포드 라이트닝에 들어가는 SK온 얘 지금 배터리가 파우치형입니다. 파우치형. 파우치형인데 얘가 지금 파우치형이 들어가게 되면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런 셀2 바디 구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셀2 바디는 오직 원통형 배터리로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우치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2중, 3중, 4중의 배터리 보호 장치를 또 테슬라가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배터리 기술력이 픽업 트럭, 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을 양산을 할 수 있는 배터리 기술력을 됐는데 지금 가격적인 비용이나 양산의 클래스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 원통형 배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20년 기준으로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게 되면서 15%에서 2030년 점유율이 26%까지 지금 급증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원통형 배터리가 2020년 기준으로 전체 배터리가 지금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146 기가와트 헤르츠죠. 그럼 여기서 이제 15% 정도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 2020년도에 22 기가와트시 정도. 근데 2030년에 지금 전체 수요가 2740 기가와트시가 되는데 여기서 26%가 원통형으로 진행이 되면은 원통형 배터리만 수요가 712 기가와트시.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은 30배 이상으로 지금 이 원통형 배터리가 진행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이 원통형 배터리에 많은 배터리 용량을 차지를 하는 게 결국에 굉장히 지금까지는 얇았던 원통형 배터리가 아니라
지금부터 기술 개발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된 이 뚱뚱한 배터리의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한 6배 이상 들어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원통형 배터리가 차세대 뚱뚱한 원통형 배터리가 양산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이 원통형 배터리의 침투율을 훨씬 더 높여줄 수가 있겠다. 30배 그 이상까지도 성장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뭐 파우치형이나 각형이나 뭐 이런 내용이 우세적으로 진행이 될 수는 있겠지만 성장성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 이 원통형,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양산 이슈가 2차 전지 업계 이슈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이 내용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종목들 같은 경우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세계 1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서 수주 잔고 310조 원, CATL을 꺾고 세계 1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 팩토리와 2차 전지 양극재부터 원자재까지 풀 밸류 체인을 확보를 하는데 전사적인 LG 그룹의 역량이 총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향후 5년 내에 LG 에너지 솔루션 연매출 3배 이상 달성, 그리고 두 자릿수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할 것으로 계획이 돼요. 중요한 건 이거겠죠. 지금 배터리 셀들이 비용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원자재가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수익 구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하이 싱글을 달성을 하기도 매우 힘듭니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뭐 5%, 6%이 정도밖에 안 되죠. 세계 최고의 배터리셀 양극재 배터리셀의 영업이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하이 싱글 지금 8%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결국에 LG에너지솔루션이 5년 내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이 달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시가총액이 변동이 크게 오겠죠.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CATL보다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낮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주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너무너무 크다. IRA 수혜 그리고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이 달성이 되면서 글로벌 2차 전지 캐파 1위 달성 기대가 되는 업체다.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신성델타테크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2차 전지 배터리 부품 메인 벤더고요. 그런 과정에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원통형 배터리로 나가는 과정에서 배터리 부품을 또 메인 벤더로서 담당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지금 신성델타테크 기업 내에서 배터리 매출 비중이 5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메인으로 이제 순위가 바뀌어서 원래는 이제 LG그룹 쪽의 가전 부품이라고 하던가 위탁 생산을 하는 그런 업체였는데 올해 이후로 지금 배터리 기업으로서 완전 탈바꿈이 되었다. 그래서 거의 지금 한 7, 80%까지 지금 매출 비중이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올해 이후로 고성장이 확실시가 된다라는 증권사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LG그룹이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배터리 사업, 로봇 사업, 전장 사업, 미래 먹거리 세 가지 모멘텀에 신성델타테크가 전부 다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기대감을 반영을 하는 듯 주요 주주가 최근에 장내 매수를 또 대규모로 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까지 나와줬다.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나인테크입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였어요. 원래 2차 전지 장비 업체로 현재 변신을 했고요. 매출 비중 향후 80%까지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높일 방침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라미네이션 스태킹이라는 장비를 공동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LG에너지솔루션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4분기 때 개발을 했었던 이 라미네이션 스태킹 장비를 세대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LNS, 라미네이션 스태킹 공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분기 이후에 해당 시제품 평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인테크 쪽에서 이제 또 신규 이런 장비 기대감까지 나와주고 있고요. 올해 지금 굉장히 작년 같은 경우는 힘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A프로입니다. 현재 지금 이제 최근에 나와줬었던 이슈가 스텔란티스, 미국 내 전기차 생산량을 늘리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북미 지역에 스텔란티스가 확정된 공장 외에 두 곳. 그러니까 주가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에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 예상이 돼 있는 내용 같은 경우도 성장세가 엄청나게 나와주는데 예상 외에 다른 추가적인 성장성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주가 급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기차 배터리 추가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극재 캐파 글로벌 1위를 꿈꾸고 있는 상황인데 GM과 대규모 10조 원 이상의 계약을 맺었을 때 주가가 폭등이 나왔었죠.
한 달도 안 돼서 80%가 나왔는데 이번에 포드 쪽과 20조 이상의 계약 소식이 들려오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3거래일 내내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서 한 1주일, 2주일 동안에 20% 이상의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고점도 뚫고 포스코케미칼이. 그래서 지금 이런 확정이 되어 있는 성장 외에 다른 이런 의외의 이런 공시들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굉장히 이제 변동성을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A프로 같은 경우는 미국 위주의 캐펙스, 그러니까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투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최대수의 쪽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공장의 활성화 장비를 독점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주요 협력 업체로서 증권사 컨센서스에서 A프로가 지속적으로 지금 탑픽 종목으로서 꼽히고 있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11월 이후로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되었었던 주요한 정치적 이벤트 두 개가 끝이 나게 되면서 괜찮은 이제 모멘텀들이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단기적으로 내년 상반기와 4분기 때 지금 LG에너지솔루션과 파나소닉 쪽에서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양산 이슈,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터리 판도를 바꿔버릴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양산이 계속 힘들기 때문에 테슬라 이슈가 국내에 지속적으로 들어오지를 못했다. 이렇게 이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2차 전지 지금 리사이클링, 그리고 지금 폐플라스틱 리사이클링, 국내 대기업들이 매우 중요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백 때문에 폐플라스틱과 이 2차 전지 투자, 그래서 여기서 투자 포인트와 관련된 종목들까지 총 정리를 지금 이제 진행을 해놨어요.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에 여기 이제 구글 플레이 있습니다. 플레이 스토어. 은행도 설치를 하시고요. 뭐 카카오톡도 설치를 하시는 데 있죠? 여기 가서 이제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시면은 설치하시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정보들 이용을 하시는 것도 100% 무료다. 안심하시고 자유롭게 이용을 하시고요. 급등 타이밍 구독자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이 어플 무조건 깔아야 됩니다. 여기서 당일 상한가 예상 종목들, 당일 급등 예상 종목들 여기서 전부 다 이제 찍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급등 타이밍 구독자 이벤트, 무료 이벤트들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자료들 전부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급등 타이밍 구독자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이 어플리케이션 무조건 설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이제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 있죠. 이거 누르시고요. 위쪽에 이제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총정리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은 아래쪽에 이제 이 구간 여기 이제 누르시면은 받으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은 될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뭐 매일매일 지금 급등 예상되는 종목들 전부 다 이제 찍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급등 추천주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이제 진행을 해드리고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이제 아이디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다 여러분들 휴대폰 번호도 안 쓰셔도 됩니다. 주식 광고 전화 문자 너무 많이 오시죠?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100% 무료니까 꼭 무조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다시 한번 이제 어느 정도 기회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고요.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는 이 시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장이 하락장에서는 어떤 종목이건 뭐 삼성전자고도 빠지는데 개인 투자자 분들이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죠. 대신에 증시가 반등장으로서 나타나주는 상황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은 반드시 시장보다 초과 수익률을 걷어내셔야 됩니다. 이게 주식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살아가시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더 좋은 초과 수익률을 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분석을 드리고 있어요. 더 치열하게 열심히 분석을 해서 많은 정보들을 이제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급등 타이밍 또 좋아해 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다. 오늘 영상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들 꼭 부탁드립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도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